바람의 머신러닝 8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5차 역전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계층 구현하기,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곱셈 계층 구현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가지 포워드하고 백워드, 순전파와 역전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, 순전파는 앞에서부터 뒤로 쭉 순서대로 전달돼 오는 것이고요, 역전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순전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,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어디 갔죠? 이거 이제 다 역전파들인데, 뭐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x와 y 두 개의 값이 들어와서 더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,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게 순전파가 되는 거고, 이걸 맨 뒤에 나온 값부터, 자, 결과로 나온 값을 가지고 거꾸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전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우선 이 역전파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순전파, 역전파 관련돼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레이어는 이제 곱셈을 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둘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언더바 두 개, init 언더바 두 개, 이 함수라고 그냥 부를게요. 이 함수는 무조건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순간 맨 처음에 실행이 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. 그래서 셀프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어떤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 객체가 이름을 갖게 되겠죠. 자, 멀레이어라는 걸 가지고 A라는 객체를 만들겠다, B라는 객체를 만들겠다, C라는 객체를 만들겠다. 그러면 이 각각의 객체들이 A, B, C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. 그걸 여기에다가 받겠다는 얘기예요. 자, 그걸 받아서 그 객체로 만들어진 그 이름에 있는, 그 객체 이름에 있는 x라는 것에다가 아무 값도 아닌 비워두겠고, y라는 값을 만들어서 비워두겠다, 뭐 이런 뜻이죠. 그리고 포워드라는 이 함수를 만들 거고, 백워드라는 함수,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만들 겁니다. 얘는 처음에 실행할 때, 객체를 만들 때 처음 실행되는 거고요. 얘는 forward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그 안에 x, y라는 두 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셀프는 이 셀프하고 똑같은 것이고요. 그 객체의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건데, 우리가 이 이름을 집어넣어 주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쓸 때는 이 셀프는 그냥 비워 놓게 되고요. 그러면 x, y 두 개의 값만 주게 되면 들어간 두 개의 값 중에 x가 그 객체의 이름 안에 있는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다는 거죠. 그리고 y가 그 객체에 있는 y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포워드는 멀레이어에서의 포워드는 x는 x로 y는 y로 그냥 들어온 다음에 그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거죠. x 곱하기 y 곱해서 돌려주는 게 이 포워드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고요. 백워드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, 자, 얘는 그 객체 자체 이름이고요. 그리고 dout, 어떤 값이겠죠. 이 값은 어떤 의미를 둬서 만들어 두긴 했지만 지금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, 그냥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 곱하기 이 안에서 맨 처음에 x, y 만들어주고, 이제 포워드를 통해서 x하고 y가 어떤 값이 들어갔겠죠.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값 중에 y 값을 가져다가 곱해서 dx를 만들어주고, x 값에다가 여기 들어온 dout을 곱해서 dy 값을 만들어줍니다. 자, 이게
이전에 했었던 것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워드 같은 경우 맨 뒤쪽에서부터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쭉 들어왔죠. 그리고 이 곱셈이라는 연산을 만나게 되면 이쪽으로는 여기 1.1이라는 자 포워드를 통해서 사과가 100원, 사과 개수가 2개, 그래서 100 곱하기 2에서 200이 만들어지고 200에다가 소비세, 세율 1.1 해서 200 곱하기 1.1이니까 220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순전파가 있었고요. 역전파는 뒤에서부터 옵니다. 뒤에서부터 1이 쭉 들어왔는데 1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1에다가 여기 소비세 1.1을 곱한 1 곱하기 1.1 그래서 여기 1.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고요. 이쪽으로 내려온 200이라는 값은 이 곱셈 영역에 들어온 뒤에서부터 들어온 1하고 이쪽에 순전파로 들어온 200하고 이게 두 개가 곱해져서 200이 만들어진 거죠. 자, 즉 여기서 백워드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dout 뒤에서부터 들어온 값이에요.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요 값이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dout에다가 y를 곱해주면은 dx가 된다. 자, 여기에다가 얘가 x, 얘가 y라고 하죠. y 곱하기 얘를 해주면은 여기 x에 대한 뒤에서부터 돌아오는 값, 뒤에서부터 오는 거. 그래서 dx가 되는 거고 1.1이. 자, 여기 200 이게 x 값이고요. x 곱하기 dout 1.1 해주면은 여기 200이라는 값, dy 값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dx는 y에다가 dout 곱해준 거고 dy는 x에다가 dout을 곱해서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리턴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계층에 대한 그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해보게 되면 애플에다가 100 넣고 애플 넘에다가 숫자죠.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고요. 여기에다 2를 넣고 텍스는 세율로 해서 1.1 이제 얘가 두 개 해서 200원이 되면은 그냥 200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10%를 가산하는 거죠. 200원에 대한 10%니까 220원이 되겠죠. 그렇게 텍스까지 전체가 다 계산되는 그런 프라이스를 만들기 위한 가격을 만들기 위한 수식입니다. 그래서 애플 레이어라는 이 변수에다가 지금 얘가 변수인데요. 변수라 그래야 되나? 레이어라는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를 썼죠. 보통 변수들은 다 소문자를 처음에 쓰는데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가 되면은 쟤는 클래스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거는 객체가 되겠죠. 인스턴스라고도 하고 객체라고도 하는데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객체를 여기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. 애플 레이어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 객체를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라는 걸로 또 객체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. 두 번째 객체예요. 위에서 만든 거하고 밑에서 만든 건 다른 겁니다. 두 번째 객체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객체도 텍스 레이어라는 이 변수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어요. 첫 번째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변수도 또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만들어진 객체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만들어진 객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애플 레이어하고 텍스 레이어라는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자, 이렇게 했으면 애플 레이어라는 이 객체 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레이어를 이렇게 레이어를 init, forward, backward 이렇게 세 개의 함수, 인스턴스,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함수라고도 합니다. 같은 거니까 함수라고 부를게요. 우리가 쉽게 함수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.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들도 다 이 함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걸로 만들어진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는
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든 객체들은 다 init, forward, backward 이 세 개의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뭘 애플 레이어는 뭘 레이어로 만들어진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니까 이 안에 forward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애플과 애플럼 100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. 집어넣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값을 애플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이거죠. 또 뭘 텍스 레이어라는 여기 뭘 텍스 레이어 또 두 번째 아까 객체 만든 거죠. 여기 역시도 forward라는 이 함수를 이 객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랬죠.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애플 프라이스하고 텍스를 넣어줬어요. 자, 애플 프라이스하고 텍스를 넣어줬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값을 이쪽으로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값, 이 프라이스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 줬습니다. 이렇게 해줬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포워드에 관련된 내용이죠. 포워드를 쓴 거죠. 포워드를 백워드를 쓸 때 D 프라이스에다가 1을 넣어줬고 D 애플 프라이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거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D자를 붙여서 좀 많이 사용을 해줬었습니다. 그래서 라운드도 썼는데 이 라운드가 이제 D하고 같은 의미예요. 그래서 D자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해줬는데 자, 이렇게 또 진행을 해봅시다. 프라이스 앞에다 D자를 붙여가지고 우선 1을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애플 프라이스에다가 D를 붙였고 텍스에다가 D를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D자가 붙인 것들은 다 역전파로 오는 값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. 그래서 뭘 텍스 레이어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뭘 애플 레이어, 뭘 텍스 레이어 두 개의 객체 이름이 있었죠. 그러면 그 두 개의 객체에다가 각각 포워드, 백워드, 이닛 다 그 함수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백워드라는 함수를 이번에 써주는 거예요. 백워드를 써주면서 D 애플 프라이스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계산을 해서 넘어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D 애플 프라이스하고 D 텍스 두 개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넣어줄 거고요. 한 번 더 뭘 애플 레이어라는 이 객체에다가 백워드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은 D 애플 프라이스라는 그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은 이제 앞에 여기 보면은 D out이죠. D out. 백워드에 들어가는 값은 D out이라는 저 값이에요. D out. 저 값이에요. 저 값이 들어가서 Y에다가 D out 해서 DX로 넣어주는 자 저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은 백워드를 해서 여기 D 애플 프라이스라는 위에서 만들어진 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두 개의 값 D 애플하고 D 애플 넘이라는 두 개의 값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 그렇게 만들어진 값을 이렇게 D 애플 넘, D 텍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해 보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보죠.